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이렇게나 달라졌다고요?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개정사항 함께 천천히 짚어갈 아나운서 김상아입니다.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바뀌어서 궁금한 부분이 많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알려드릴 부분은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포함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는 것으로 바로 기관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학교 밖 교육 기관 유형 작성 방침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교육기관의 기관 유형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네,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의 경우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고 학교 밖 교육기관, 기관 유형의 형식으로 기재하는데요. 기관 유형에는 교육청, 대학, 지역사회기관,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 요령에서 달라진 부분을 살펴볼게요. 2025학년도 1학년의 경우 교과학습 발달 상황 외에 창의적 체험 활동의 각 영역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1학기에 작성 마감하고 2학기에 다시 작성 마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2025학년도 1학년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기 단위 과목 편성 운영에 따라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학기 단위로 마감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학년 단위로 작성 마감합니다. 인적, 학적 사항에도 몇 가지 주요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고교학점제로 유급 기준에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요건의 변화를 반영해 유급의 의미를 추가 신설했습니다. 기존의 출석 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 외에 2025학년도 1학년 이후 출석 일수 부족 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유급이라고 하며 출석 일수 부족으로 유급된 자는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2025학년도 1학년이 특정 과목에 대하여 학점 이수를 못하는 경우 다음 학년도로 진급을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2025학년도 1학년의 경우에도 특정 과목의 학점 미이수가 발생하더라도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했다면 진급은 가능합니다. 그동안 중요한 학적 변동을 원칙적으로 기재해야 했지만 그 기준을 조금 알기 어려웠는데요.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인적, 학적 사항의 특기사항의 학적 변동에 대한 사유 입력 범위를 명확화했는데요. 기존의 중요한 학적 변동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그 범위를 자퇴, 퇴학, 휴학, 유급, 조기 진급 및 학교장이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이 개정된 출결 상황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볼게요. 큰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네, 개정된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는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일수가 기존의 1일이었던 것이 3일로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3일까지 가능합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학생의 질병 결석을 처리할 때 만성질환의 범위가 명료화됐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맞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의 질병 결석 처리 시 만성질환의 범위를 명료화했는데요.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으로 처리 기준을 명료화함으로써 우울증 등 정신질환 학생에 대해서도 질병 결석 처리 시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하루 중 일부 교실을 소속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수강하는 경우에는 출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네, 2025 학생부 기재 요령에서는 소속 학교 이외의 기관, 장소에서의 수강 학생 출결 처리 지침을 명확화했는데요. 교육부 훈령 제504호 별표 8에서 학교회장은 소속 학생이 수업의 일부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경우 해당 학생의 출결을 위탁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탁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의 의미는 소속 학생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전문, 심화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의 일부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강하도록 한 경우 해당 학생의 출결을 위탁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의미고요.
학생이 하루 중 일부 교시는 소속교에 출석하고 또 일부 교시는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출석하는 경우 소속교의 출결 상황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의 출결 상황을 모두 반영해 일일 출결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출결 상황 특기사항 입력 내용이 어떻게 재구조화됐나요? 네, 출결 상황 특기사항 입력 내용 관련하여 재구조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출결 상황 특기사항에 개근을 입력해야 함을 추가했습니다. 개근의 의미는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과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인데요. 교내에서 개근상, 정근상, 수상 대상자의 수상 여부의 판단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방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선수 출결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학생 선수 출석 인정 결석 범위 확대 및 처리가 간소화됐습니다. 학생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거나 지역 예선을 포함한 전국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단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의 출석 인정 결석 일수를 초과해 허용하는 때에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교육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 선수 중 출석 인정 결석 처리 대상 확대에 따라 지침이 더 명확해졌는데요. 학생 선수가 국가대표 외에 꿈나무, 청소년 대표, 국가대표 후보인 경우에도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을 초과해 허용할 수 있습니다.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생리통으로 인한 월 1회 출석 인정 결석 산정 기준을 학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시 월 1일을 산정하는 기준은 지각, 조퇴, 결과 횟수 및 인정 시간 등을 토대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출결 상황 중 수정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새롭게 신설된 내용들을 알아볼게요. 교원의 지휘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출결 처리 지침이 신설됐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교원의 지휘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휘법에 따라 분리조치의 경우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의견 진술 절차 등의 사유로 참석하는 경우,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의 경우에는 모두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데요. 다만 교원의 지휘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출석 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또 동일 사안으로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A교 전출, B교 전입 전출, C교 전입으로 모든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중간 과정 학교인 B교의 수업일은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가정학습 등을 실시하고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과목 출석률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고요. 지각이나 조퇴, 결과는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2025학년도 1학년부터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인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외에도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출석률인 실제 운영한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목 담당 교사는 매시간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나이스에 입력해야 하는데요. 단, 출석 인정 결석이나 결과의 경우 출석으로 반영합니다. 학교는 출결 관련 규정에 결과 처리 기준을 포함해야 하고요.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서 정확한 출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기초학력 진로교육과 2025학년도 이후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 기준 및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운영계획 안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목해야 할 출결 상황 신설 내용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에 따른 과목 출석률 처리 방법 신설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전 편입생의 원적교와 전 편입교 간 과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의 처리 방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전 편입생이 발생할 경우 학생부의 각종 내용뿐 아니라 과목별 출석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식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이스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원적교의 결과 횟수를 전 편입교 출석에 반영하고 해당 내용이 나이스 전입관리, 수강 과목 편성 시 자동 구현되도록 개선됐습니다. 즉, 전입생의 전 편입교 기준 수강 과목 편성 시 학점일수 인정 기준에 따른 과목별 출결 관리를 위한 과목 매칭 기능이 신설됐습니다. 이번에는 전입생의 원적교와 전 편입교 간 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전입생의 원적교와 전 편입교 간 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수강 과목의 평균 결과 횟수를 산출해서 신규 수강 과목에 반영하고요. 환산식은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고 나이스에서 다음 화면에서처럼 선택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학기 중 재입학, 복학 등 학적 변동자나 위탁교육을 마치고 복교한 학생도 이 방법을 준용해서 처리하고요. 귀국 학생이 학기 중 편입학하는 경우의 과목 출석률은 입급일로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도 계속해서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사항의 또 다른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고맙습니다.